안녕하십니까. 삼성 흉부외과 박승준입니다. 좋은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현재 사용되는 RFA 시스템이 국내에 소개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각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치료 방법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FA는 학회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왔던 주제이므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RFA에 대하여 간단히 발표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가지 종류의 상용화된 RF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이드빔은 사용자의 편의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클로저 패스트에는 없고 베인 클리어에는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으며 베니스타에는 가이드빔이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은 베니스타에만 존재하는데 페리베스큘라 티슈를 쿨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혈관 내에 삽입되어 있는 일렉트로드를 쿨링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 필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이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시 아이스셀린이 필요하다고 하니 오히려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로저 패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풍부하다는 점이며 베인 클리어는 에비던스는 없는 반면 클로저 패스트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 저는 이 2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니스타는 상당히 다른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반면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없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RFA 후 리캐놀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Primary Treatment Failure에 의한 리캐놀라이제이션을 리커런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현재 베리코스 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은 듀프록스 초음파를 상시 옆에 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받은 동일 혈관의 치료 실패에 의한 리캐놀라이제이션인지 치료받지 않은 다른 혈관에서 발생한 리커런스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캐놀라이제이션과 리커런스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캐놀라이제이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디자인된 스터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페노스 베인의 직경과 비만도를 표시하는 BMI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2가지 특성입니다. 근래에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 GSV로 드레인되는 Competent Tributary Vein의 Forward Flow가 GSV의 오클루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예상되면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 1포인트 정도 플레벡토미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RFA를 대할 때 과거와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차이점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클로저 플러스 카테터를 사용할 때는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10mm 이상 직경이 큰 혈관 치료 시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사용하였지만 막대 모양의 클로저 패스트 카테터를 사용하게 된 후로는 직경이 10mm 이상 크다거나 고도 비만 환자 치료 시에는 다른 어떤 치료 방법에 우선하여 RFA를 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에서 RFA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는 RFA 카테터 형태가 막대 형태로 바뀐 이후 동일한 위치에서 편리하게 반복적으로 어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경이 큰 혈관 치료 시 Modified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사페노피모럴 정션에서 3회, 이후 2회, 1회, 1회 어블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직경이 작은 혈관과 직경이 큰 혈관의 투메스트 주입 후 초음파 사진입니다.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투메스트를 주입하게 되면 카테터 팁이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직경이 큰 혈관의 경우에는 투메스트 주입 후 카테터 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상태로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면 직경이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서큘러하게 골고루 어블레이션이 되는 반면 직경이 큰 혈관의 경우에는 어블레이션이 되지 않는 베어 에리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어 에리어는 리캐놀라이제이션 트리트먼트 페일리어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큰 혈관의 경우에는 마디파이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어블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이때 사페노피모럴 정션에서 최초 2번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후 카테터를 2-3cm 뒤로 뺐다가 다시 밀어넣고 세 번째 어블레이션을 시도하는 리로케이션 테크닉을 시행합니다. 리로케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피모럴 베인, 사페노피모럴 정션을 볼 수 있고 주위에 투메슨트가 주입되어 있는 GSV 내부에 하얀 막대 형태의 RF 카테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2차례의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상태로 지금은 초음파를 보면서 2-3cm 정도 RF 카테터를 뺐다가 다시 밀어 넣으면서 카테터를 리로케이션 시키는 장면입니다. 경험상 곧바로 세 번째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리로케이션 후 한 번 더 추가로 투메슨트를 주입하고 세 번째 어블레이션을 시행합니다. 투메슨트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매뉴얼 인젝션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투메슨트용으로 제작된 펌프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소모품도 그때그때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IV 인퓨전 시 흔히 사용하는 인퓨전 펌프를 맥스 스피드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펌프를 사용하다 보면 프레셔 알람이 울리면서 주입이 잘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IV 라인을 락킹해 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영 머스큘라 환자에서 저항이 느껴지면서 주입이 잘 안되고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니드를 살짝 뒤로 뺐다가 위치를 바꾸어 주거나 비디오와 같이 펌프 뚜껑을 열고 IV 라인을 바짝 한번 당겼다가 팽팽하게 다시 연결해주면 주입이 잘 됩니다. 리캐놀라이제이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베스큘라 스텀프를 짧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카테터 팁이 사페노피모럴 정션에서 1.5 내지 2cm을 넘지 않는 지점에서 어블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어블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혈관이 직경만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방향의 수축도 일어나므로 정션 어블레이션 시에는 카테터가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카테터를 손으로 잡고 초음파를 보면서 어블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정션 부위 어블레이션 시에는 각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카테터 팁 위치를 초음파로 확인하여 재조정합니다. RFA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EVLA와는 다르게 세그멘탈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므로 시술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 즉시 에너지 방출을 멈춰도
통증이 꽤 오래 지속됩니다. 시술 시 메티큘러스 투메스트 인젝션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파이버와 비교하여 카테터 직경이 크기 때문에 직경이 매우 작은 혈관 치료 시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